경찰 단기 김폴카에서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이루세요. 단기 합격의 시작은 바로 이곳 경찰단기 김폴 갑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경폴카 헌법 강사 이우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컨텐츠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헌정사. 헌정사라는 건 원래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겠죠. 제헌헌법부터 지금 현행헌법인 9차 개정헌법까지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헌정사가 많이 발목을 잡고 있죠. 너무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단순히 외워야 되고, 게다가 또 우리 시험 범위에는 다 아시다시피 통치구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통치구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통치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또 수업 시간에는 빠르게 또 진행하면서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이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문을 살펴보고 또 그 역사를 알아두면서 중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컨텐츠를 이용하신다면 그냥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출퇴근한다든지 이렇게 등교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등교 시간에 듣는다든지, 또는 이제 쉬면서 그냥 가볍게 틀어놓는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헌정사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헌정사를 좀 재밌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제일 먼저 배울 것은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임시헌장 처음 보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임시헌장이라는 거,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은 결국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대한민국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서는 두세 번 정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를 임시정부부터 이제 헌정사를 이제 포함시킨 교수님들이 좀 출제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그러면 처음에 이 임시헌장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이제 왜 1919년 4월 11일이냐?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있었죠. 3.1운동 이후에 이러한 임시헌장,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임시헌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명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이때도 이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정했고, 또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자, 그 전엔 보통 없었습니까? 대한제국이라고 하죠. 대한제국이니까 그때는 우리 왕이 있는 나라였잖아요. 조선시대가 있었고 왕이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 자, 우리 지금 현행헌법하고 항상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실 때 현행헌법을 옆에 놓고 비교하신다면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 지금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공화국이다, 왕이 없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왕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를 했죠. 근데 다만 그래도 우리 1공화국 때도 그랬겠습니다만, 여전히 조선시대를 살아온 많은 국민들은 저건 뭔 소리야? 우리 분명히 왕이 있고 전하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건 좀 막아야 되니까 구황시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다. 좀 이따가 직접 살펴볼 겁니다. 완전히 왕들을 배격하지는 않고 그래도 우대는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뭔가 정통성이 필요하겠죠. 그냥 뚝 떨어진 대한민국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민주공화국이란 게 무엇인지도 국민들은 모르던 시대다 이거죠. 모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한 오늘날 유엔 국제연합, 그죠?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국제평화주의, 이런 것들을 좀 선언하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우리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없어요. 힘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가입을 한다고 했고, 근데 가입이 이제 쉽진 않았겠죠. 아직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선언했지만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이제
세계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또 이 헌장에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왕 씨였습니다. 조소왕 씨였고, 또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만들어졌다. 물론 임시헌법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임시헌장 정도만 좀 알아두자. 변호사 시험 이 모의고사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시정부에 우리 지금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헌정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민주공화국. 자, 민주공화제 요걸 명시했죠. 민주공화제에서 이제 우리는 군주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2조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통치한다. 그래서 이게 뭐 주권기관처럼 되어 있죠. 임시의정원 뭐 이런 말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평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시대 당연히 어떤 게 여전히 남아 있었겠습니까? 반상이 남아 있었겠죠. 양반과 쌍놈의 계급이 남아 있겠지만 이때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조. 자,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그다음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언론, 출판, 결사, 집회 같은 자유는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 통신, 또 주소 이전, 지금으로 따지면 이 주소 이전,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뭐 소유의 자유 같은 거는 재산권이겠죠. 그냥 이런 문제들을 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4조 같은 것들, 요거 좀 기억해야겠죠. 물론 이제 민주공화제, 요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종교의 자유가 규정이 있었고, 이런 시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뭐 국사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그죠? 국사 공부를 하셨겠지만,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천주교라든지, 이런 기독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들어오고 있던 시대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고, 통신의 자유, 거주의 자유, 신체의 자유, 또 소유의 자유는 재산권,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다. 한번 4조는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4조는. 그리고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서 국민 자격이 있는 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이 놀라운 조문입니다, 이게. 당연히,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걸 보고 이랬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명시되어 있다. 얘가 좀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서 정답이 됐었어요. 뭐가? 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뭐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내지는 명시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피선거권, 요게 규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민주주의, 시작할 때 민주공화제라고 했잖아요. 민주주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는 거, 꼭 중요하게 좀 기억하고 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런 국민의 의무 규정도 있었습니다. 뭐 4조나 5조 같은 게 기본권 규정이라면 이 6조에서 교육 의무, 납세 의무, 병역 의무. 뭐 지금도 규정에 있는 거죠. 지금도 규정에 있는 것들. 물론 재헌헌법에서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교육의 의무 같은 건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납세, 병역, 세금을 내야 된다,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당연히 일제시대로부터 이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조 보시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세계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연맹 가입. 이렇게 이제 국가의 정통성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국제기구로부터 받으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니까요.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황실을 우대한다. 분명히 민주공화국으로 바뀝니다만 당장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냥 평민, 그냥 일반 똑같은 국민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대, 이런 황실을 우대한다.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인권주의적이죠. 또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부 폐지한다. 그죠? 생명형, 사형이죠. 사형이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라든지. 신체형은 태형 같은 겁니다. 사람을 때리는 거죠. 저놈을 매우 쳐라! 뭐 이런 걸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사형제도 있는데요. 그죠? 생명형이나 신체형 없애고, 공창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생,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없애라.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예요? 성춘향, 이런 거 있잖아요. 춘향이가 이제 공창이었겠죠. 공창, 이런 것들, 뭐
이런 제도를 이제 폐지하도록 합니다. 문제점은 이제 있었던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 있었던 뭐 사또라든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주워 팬다든지, 형벌이라고 해서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건 인정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당장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이게 물론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당장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일단 좀 연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하겠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 임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헌법의 전사라고 합니다. 앞전자를 써서 아직 헌법을 만들기 전에 전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임시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살펴본 이유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이때 뭘 선언했다? 다시 복습.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을 선언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다.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양반과 쌍놈제도, 우리도 반상제도 철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역시 4조 5조를 꼭 기억해라. 4조 5조를 이때 명시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기본권에서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른다. 요 4조와 5조는 좀 잘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4조와 5조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5조에 선거권, 피선거권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당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민주공화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6조. 의무가 있었죠? 교육 의무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었다. 배워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이런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금이 필요하니까 납세 의무, 병역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조부터 6조까지 이런 게 있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임시 현장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알아보죠. 자, 이제 재헌헌법 또는 건국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겠죠. 일제 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되고, 자, 남한과 북한이 근데 나눠졌죠. 소련과 미국에 의한 이런 신탁 통치의 과정에서 조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이 좀 어쩔 수 없이 분단이 된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 남한만의 이 정부를 먼저 만들게 되죠. 좀 슬픈 일이죠.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남한을 이제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정 과정, 우리가 이제 각 헌법의 개정 과정이나 제정 과정, 여기는 이제 제정 과정이죠. 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거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거니까 헌법의 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만들어진 헌법을 수정하고 변경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바꿔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8년 2월 27일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했다. 요거죠. 총선거를 실시하죠.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지역 내에서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만에 조금 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정은 그 다음에 5월 10일 선거를 하죠.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만 선거를 하죠. 남한만 선거를 하는데 북한 지역은 당연히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선거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또 여기도 한계가 있죠. 남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나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가끔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겠죠. 김구 주석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뭐 이승만 정도 참여하면서 조금 반쪽짜리 또 반의 반쪽짜리 이런 선거가 됩니다. 그래도 국민 대다수의 투표에서 아니 선거를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초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그래서 정당성이 있는 초대 국회. 여기는 이제 사실은 안 써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지금 4년이죠. 이 초대 국회는 다른 말로 이걸 재헌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헌의회를 구성했고 2년 임기로 합니다. 2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뭐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를 한 거예요?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결국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재헌의회 임기 2년에
이때는 헌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임기가 몇 년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일단 2년으로 하기로 하고 헌법을 만드는 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결국 밑에 보시면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돼요. 그러니까 재헌 국회의원 선거.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막 뽑는 거죠. 선거가 실시돼요. 제주도의 선거구 두 곳을 제외한 원래 이제 200명이 됐어야 돼요. 200명이 됐어야 되는데 두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198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설치되었다. 처음에 결국 재헌의회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198명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헌법을 위해서 준비했고 원래 이걸 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일 헌법기초위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안을 작성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 이제 초안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유진호 박사의 헌법 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 유진호, 권승열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안을 참고해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보다는 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장관과 이런 걸 겸직하면서 다수당이 내각을 만드는 이 내각 책임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그 의원 내각제로 하고 국회 구성은 양원제로 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 양원제, 단원제 이런 용어를 모르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국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원이다, 하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참의원이다, 민의원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 상원, 하원처럼 두 개로 나누는 거, 요런 걸 양원제로 합니다. 양원제.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죠. 단원제입니다. 단원제. 근데 이 의원 내각제를 하면서 양원제로 가려고 했어요. 양원제로 가려고 했고 또 위헌법률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골자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이미 그죠? 초대 국회의장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씨는 이 당시에는 이승만 씨는 정당이 없어요. 무소속이었어요.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원래 이제 이승만 박사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죠.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도 미국에 이제 미국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대단한 석학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 같은 데서 석박사도 하시고 아주 유명한 석학이시죠. 똑똑하신 분이죠. 박사인데 무소속이고 존경하는 사람이 이분이 존경했던 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대단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무소속이었거든요. 무소속이었다. 무소속인 상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초대 국회의장, 그러니까 재헌의회의 의장입니다. 국회의장에 이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런데 이분이 원했던 건 결국 뭐겠습니까?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 당연히 대통령을 목표로 했겠죠. 자신의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야사같이 막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다녔다고 해요. The President of Korea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뭘 한다고 합니까?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못한다. 또 미국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초안을 반대합니다. 반대. 뭐를? 야, 이거 안 된다. 왜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는 거냐? 안 된다. 대통령제를 하자. 그래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 구성은 단원제로 하며 단원제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이걸 따르게 되죠. 단원제로 하고 위헌법률 심사권은 헌법위원회를 새로 만들자. 새로운 기관을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히 수정하게 되죠. 이거 완전히 수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거 싫으면 나 안 하겠다. 국회의장이고 나발이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당황스럽겠죠. 가장 이제 신망이 높은 김구 주석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승만의 이런 주장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제정 과정에서 일단 처음에 우리 초안을 만들었다 이거죠. 재헌의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다. 유진호, 권승열 같은 이름은 생각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이런 것도 막 지문에 나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 별로. 그래서 다만 이제 혹시나 의원 내각제를 의도하고 있었고
요거는 좀 생각해요.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바뀌게 돼서 대통령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독 제정과정 보시면 헌법위원회 이제 토의 과정에서 이승만의 의견에 의해서 단원제 국회, 이제 단원제로 갑니다. 단원제로 갑니다. 요 단원제를 따르게 되고요. 단원제 국회로 가게 되고 또 대통령 중심제, 요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죠. 단원제 국회, 대통령 중심제. 재헌헌법의 특징이죠.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그다음에 단원제 국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 심사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이 당시 헌법위원회는 지금의 헌법재판소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지금의 헌법재판소하고는 다르게 오로지 위헌법률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변경되었으며 6월 30일에 상정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통과가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 독회라는 걸 열어요. 독회라는 거. 그래서 같이 이 198명들의 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읽어보면서 회의하고 하는 것들을 독회라고 합니다. 1회, 2회, 3회, 겨우 3번 만에 이게 다 통과되게 돼요. 통과되게 돼갖고, 우리 지금 현행 헌법 전문에도 나오는 거죠? 7월 12일 나오죠. 1948 7월 10일에 의결을 거쳐서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그래서 7월 12일이 헌법 전문에 나오죠. 헌법 전문에, 현행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옆에 지금, 옆에 펼쳐놨어요? 헌법 전문 나옵니다. 그리고 17일에 공포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10월 17일이 뭐예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제헌절이 또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헌법이 제정된 날이다. 근데 실제 의결을 거친 건, 국회 의결을 거친 건 7월 10일이에요. 이때는 지금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투표 절차 이런 거 없어요. 제헌의회가 국민들이 뽑아줬잖아. 뭐 하라고 뽑아줬어? 뭐 하라고 뽑아줬어? 아, 그렇죠. 이제 헌법을 만들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치면 바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포를 통해서, 공포라는 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죠.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제헌절인 거죠. 헌법 제정된 날. 근데 헌법 전문엔 7월 12일이 나와 있다. 왜 17일이 아니라 12일이 나와 있다? 12일에 의결이 통과된 거야. 제적 3분의 2 찬성 이런 걸로 통과가 된 거죠. 그리고 결론, 이승만의 주장대로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하고, 근데 문제는 이승만 박사가 이거 뭐 대통령제, 단원제 완벽한 대통령제로 간 게 아니라 약간 귀가 얇으셨나 봐요. 여러분들도 뭐 귀가 대단히 얇은 분들이 있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공부할 땐 좀 소신 있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당시 이제 국회의장이죠. 당시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지?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다른 의원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의원 내각제 중에는 국무원제, 요것도 중요하죠. 국무원.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회의다.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 같이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렇게, 요 국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금, 나중에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게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국무원. 원래 이런 국무회의, 국무원 같은 것은 대통령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국무원제. 그리고 희한하죠. 대단히 희한합니다. 대통령도 있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습니다. 부통령도 있어요. 그런데, 뭐까지? 총리? 국무총리제? 지금도 있습니다만, 국무총리제. 원래 이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예요.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데, 국무총리제까지 가미한 헌법안이 대단히 좀 짬뽕이 된 거죠.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면서 의원 내각제를 가미했다.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면서 의원 내각제를 가미했다. 헌법안이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바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국민투표로 확정된 게 아니죠. 뒤에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 절차에서도 처음부터 국민투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라고요?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의원을 뽑아줬죠. 뭐 하라고 뽑았다고? 이미 이 권력을 준 거죠. 권한을 준 거죠. 헌법을 만들려고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국민투표 같은 건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고 공포에서 바로 시행된 것뿐이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 헌법은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도 지금도 있는 전문이 있었죠. 헌법 전문이 있었고 10장 103개 조문으로 지금보다는 좀 적었죠.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헌헌법의 제정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자, 핵심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 유진호 박사나 권승려 씨의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 내각제, 그리고 대법원에게 위헌법률 심사권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승만과 미군정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 가게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헌법위원회도 따로 만들고 근데 좀 미안하니까 단원제가 있죠. 그리고 단원제가 원래는 양원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단원제도 하고 국회는 하나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놓고 좀 미안하니까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좀 기형적인 헌법이 좀 만들어집니다. 좀 시작부터 좀 삐그덕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 재헌헌법을 가지고 이제 국가의 이제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재헌헌법도 전문이 있었습니다. 전문이 뭐죠? 전문이란 것은 이 1조 앞에 있는 바로 이런 선언문인데 헌법 단순한 선언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에 의하면 지금 우리 현재 판례에 의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 판례에 의하면 규범력을 가지고 있죠.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대로 그죠? 미리 알아두면 이 전문도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5, 7, 8, 9차죠. 뒤에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5, 7, 8, 9차 때 개정이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재헌헌법부터 서문, 전문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하고 유사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한국민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그러면 틀린다고 하고 맨날 배웠잖아요. 그죠? 대한국민은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여기다 줄쳐놓은 건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문제 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뭐 무조건 다 외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알아두고 보면 됩니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미 3.1운동 이런 말 쓰고 있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때는 4.19라든지 5.16이라든지 이런 건 규정될 수가 없죠. 이런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재헌헌법의 헌법 전문, 1공화국 때 헌법 전문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이런 말 지금 전문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 사회적 폐습 타파, 불의의 항관 뭐 이런 말도 들어가 있고 민족의 단결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 이런 말들 지금도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 국제평화 이런 말 지금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한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이때 막 단기 이런 말 쓰고 있죠. 단기 이런 말 쓰고 요런 거 물어본 그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도 있었어요. 단기 변호사 시험 실제 문제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른 시험에서 기미 3.1운동 이런 말을 봤었던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와 인도와 동포 비슷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풀어본 지문 중에서 여기 보세요.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문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재헌헌법부터 문화국가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재헌헌법부터 문화국가 원리를 받아들이고 규정하고 있었다. 요거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문화국가 원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헌법 전문에서 문화 이런 걸 언급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 이런 것들 좀 언급하고 있다. 민주주의 이런 것들 언급하고 있다. 습니다. 그래서 물론 헌법 전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헌법 전문하기도 여러분이 바쁘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 나왔던 것들, 이런 단기를 이런 거 표시한 것들, 이런 게 또 언제 바뀌는지 나중에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헌헌법의 전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문은 봤으니까
전문은 받고, 이건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현행 헌법과 어디가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받으실 필요는 있겠고요.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던 거 뭐 3.1운동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도 3.1운동이라는 건 계속해서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전문의 개정. 요걸 조금 정리하고 갈까요? 제헌헌법부터 사차 개정 헌법까지 헌법 전문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죠? 중요하죠? 5, 7, 8, 9차 헌법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4차까지는 똑같은 거고 5차 때 처음으로 헌법 전문을 개정했다. 5차. 아, 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또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논의할 때 일단 1차 제헌헌법, 요 제헌헌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제헌헌법은 몇 년이죠? 1948년입니다. 1948년. 1948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배우지만 1차 개헌 1952년이죠. 52년. 그리고 2차가 1954년입니다. 54년.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3차가 1960년. 뭐 이렇게 가게 돼요. 4차도 1960년.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요거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되나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공화국 순서로 묶으면 여기까지 뭐 2차까지 제헌헌법부터 2차까지를 1공화국이라고 하게 되어 있고요. 1960년에 3차 개정헌법, 1960년에 4차 개정헌법을 합쳐서 2공화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5차 개정헌법이 1962년입니다. 1962년 헌법이 그 다음에 69년도 좀 살짝 개정을 하겠죠. 1962, 69년 5차, 6차 개정 헌법까지 5차, 6차를 합쳐서 5차와 6차 요거로 개정인 경우에는 3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박정희의 이 초창기 5차, 6차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제4공화국 헌법이라고 80년 헌법의 경우에는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 거죠. 8차 개정헌법 제5공화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헌법이 이 9차 개정헌법인데 60이란 말까지는 쓰긴 썼는데 이미 또 노태우 대통령은 뭐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는 공화국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느낌.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에 이제 헌법 교수님들은 맥공화국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시는데 그래도 또 옛날 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이 얘기 한번 생각하시면서 5차.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4차 개정헌법까지는 똑같다. 4차 개정헌법은, 그죠. 1960년 4차 개헌. 그리고 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바꿨다. 5차는 1962년 헌법.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일부 교수님들은 63년이라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헌법 전문을 개정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몰라도 다 외우고 있는 거죠. 5, 7, 8, 9차 헌법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한 바 있다. 5차, 7차, 8차, 9차. 72년이 7차, 8차가 80년, 9차가 현행 헌법인 87년 헌법입니다. 87년 헌법. 5차 개헌의 이제 전문, 여기 점이 날라갔네, 점이. 그래서 5차 개헌의 전문에서는 이제 바꿨잖아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여기 점이 다 날라가네요. 그래서 4.19의 일거와 5.16의 혁명에 입교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3.1운동과 4.19, 5.16, 3.1운동 들어가 있고요. 자, 아까 우리 기미 3.1운동 이런 거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4.19란 말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5.16도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해서. 그러니까 3.1운동, 4.19, 5.16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이 5.16 혁명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기억하고. 그러다가 7차 개헌 유신헌법 때 이제 3.1운동, 그다음에 4.19,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을 그대로 갔는데, 여기까지는 유지했는데, 이제 9차 개정헌법에서 이제, 3.1운동을 걸 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좀 바뀌게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제 8차 개헌, 이런 때는, 아예 이 3.1운동만 남기고 나머지를 빼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자, 적어도 필수는 뭡니까? 필수는 예죠? 이건 놓치시면 안 되죠? 5, 7, 8, 9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소위 말하는 이 재헌헌법의 전문을 여러분한테 다 외우라, 외우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 풀어봤던 거,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 언급한 것들은 기억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헌법 전문의 개정의 역사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고 계셔야 시험에 임했을 때 잘 맞출 수 있죠. 이게 헌정사가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쟁점별로 그냥 뭐 헌법 전문이 문제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지문이 하나 끼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기본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로 나온 것도 있지만 뭐 한 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것도 있었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9차 개정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1조부터 쭉 살펴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재헌헌법의 조문을 살펴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 제도들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헌헌법 총강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죠? 기본권 전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 이 총론 부분이 되겠죠. 총론 부분. 그래서 일단 1조 보시면 지금도 있습니다. 1조 1항에 있는 민주공화국이 규정되어 있죠. 민주공화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까먹지 않으셨죠? 민주공화국의 의미 까먹지 않으셨죠? 민주공화국은 왕권, 왕이 권력을 가진 것을 부정하는 이 국민들에 의한 국가를 의미하는 민주공화국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헌법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다. 조문의 위치만 좀 바뀐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1조 1항, 1조 2항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 다음에 2조도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1조 2항에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 주권이 뭡니까? 주권. 이 주권은, 우리 맨날 공부한 대로 대내적 최고 권력을 얘기하죠. 대내적, 국가 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최고 권력을 뜻합니다. 최고 권력.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국민에게 있고, 그죠? 그리고 대외적 독립성을 얘기하죠.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받지 않겠죠. 대외적 독립성. 요걸 뜻하는 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거 정말 중요한 뭔가요? 이게 국민 주권주의죠. 국민 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를 뜻합니다. 국민주권주의. 지금도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건 지금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조문이겠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국민주권주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은 공권력에 따라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지금도 이 규정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국적에 관한 거죠. 국적에 관한 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이나 요건을 뭐라고 합니까? 국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로서 정한다 돼 있네요. 지금도 우리 헌법에 2조에 규정이 돼 있죠. 그게 국적 법정주의라고 하죠. 국적 법정주의. 자, 이렇게 헌법에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면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국회에서는 이런 국적과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그렇고 우리도 현재는 이제 당연히 국적법이라는 법률을 가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죠? 4조 보시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영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네요. 지금도 영토 규정이 있나요? 있죠. 3조의 규정이 있죠. 조문의 위치만 다를 뿐이죠. 조문의 위치만 다릅니다.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도로한다. 자, 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북한 지역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은 4조에 있는 거죠. 근데 현행헌법에서 보이는 4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평화통일, 그러니까 평화통일조항은 당연히 이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승만은 어떤 기조를 갖고 있었다? 북진통일이죠. 북진통일. 북한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의지였기 때문에 평화통일조항 같은 건 없었어요. 됐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5조 보시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 양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이런 조문은 지금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다만 이제 평등 원칙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 전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문화를 언급하고 있죠.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 양상을 위해서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좀 자주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의무를 좀 규정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조는 지금도 있죠. 국제평화주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전쟁 부인. 그래서 이건 국제평화주의, 그죠? 국제평화주의 내지는 뭐라고도 합니까? 평화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조문이 있습니다. 얘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죠?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건 이제 현행헌법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 이런 국군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침략전쟁 부인 규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행헌법까지 좀 유지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헌법 총강에서. 그 다음에 이제 7조 보시면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지금도 똑같네요. 그죠?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조약은 뭔가요? 조약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보통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이런 사이에 문서로 된 합의. 당연히 이런 합의는 어떤 합의일까요? 구속력이 있는 합의죠. 물론 최근에 판례는 하나 생각나시죠? 뭐예요? 구두 합의도 조약의 성질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문서로 된 합의예요. 문서로 된 합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관습법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국제관습법. 이런 것들은 뭘로 보고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해석할 때 보통 우리 조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어떻죠?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있죠.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호주의.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지금도 있는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특히나 이제 우리가 평화국가 원리나 국제평화주의는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미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유엔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헌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문에서는 그냥 민주공화국 이런 거라든지 국민주권주의 규정이 있었고 국가의 영역, 즉 영토를 얘기하는 거죠. 영토를 규정하고 있었고 국제평화주의 이런 게 재헌헌법 총강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조문들이 많다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헌헌법의 총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